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4%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 모두 크게 상승을 좀 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상승 견인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스닥 기술주들이 같이 상승을 좀 하면서 글로벌에 대한 그런 증시가 좀 반도체와 같은 그런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같은 그런 덩치 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였고, 지금 코스피는 N자로 반등을 좀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4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2500선까지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2500선과 2550 정도, 이 밴드 정도를 뚫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월봉의 그 횡보,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될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의 그런 상위 종목들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지수가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장 이후에 횡보장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사실 바로 이제 반등장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상승을 빠르게 이제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증시가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횡보장에서 좀 이제 상단 쪽으로 증시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이 이제 뚫릴 것인지는 계속 한번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7,6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해서 지금 거의 10거래일, 9거래일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규모만 벌써 한 4조 이상 지금 되어 보이는데요. 상당히 이제 많은 금액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조금 매수를 했지만 사실 뭐 이전에 좀 매도했던 것들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처럼 많이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상단 라인을 뚫고 지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전에 종고점을 테스트할 만큼 지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처럼 이제 코스닥도 121선을 넘어서기 직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나가는 그 패턴이 나올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횡보장이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점을 찍을 때마다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코스닥 구성이지만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약하지만 오히려 또 올라갈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주의 상승도 좀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수급은 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1,800억, 외국인 투자자 1,600억 정도 매수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하루 정도 바짝 들어온 거고요. 크게 뭐 연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237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1230원대, 40원대를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조금씩 이제 저점이 내려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바닥 라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빠르게 지금 떨어지면서 환율이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환율에 대한 폭락으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를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제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원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환차익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확보해둔 그런 원화를 가지고 코스피가 저점을 갔던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확실히 이제 원화의 이득과 그 다음에 저가 매수로 인한 그 주가 반등으로 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추가로 더 떨어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점점 이제 증시도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좀 이번에 그 사이클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조만간 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 선물 지수고요.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좀 약하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물 지표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지수도 지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반등세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하락도 크게 많지 않다. 그래서 하락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갈 것인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도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3.43%죠. 그래서 3.5%대에서 또 3.43%로 점점 이제 저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쌍바닥 지지라인을 뚫고 이제 국채금리 이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 이 주식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그런 공식대로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상승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채권 시장 그런 외환 시장보다는 좀 위험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다가왔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수개월 혹은 뭐 1년 이상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장은 매일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지금 140원 하락해서 16,110원이죠. 오늘 좀 익숙치 않은 그런 호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0.86%를 하락했고요. 자, 오늘 1월 25일부터 새해 이제 설이 끝나고 지금 1월 25일부터 새로운 호가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만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호가가 이제 10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2만원 이상부터는 다시 5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0원 단위로 호가가 좀 쪼개져서 이렇게 거래가 좀 되었고요.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량을 보면 평소와 유사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50원 단위로 이제 분포하던 그 물량이 조금 감소를 하고 조금 이제 분산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반등한 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한 거에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크게 없었고요. 지금은 큰 변화 없이 오늘 무난하게 그냥 장이 끝났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이제 330만 주입니다. 평소 대비해서 거래량이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호가가 늘었지만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래량은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날, 그죠? 금요일이죠. 설 전에 이제 진행되었던 그 상승분이 오늘은 좀 반납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60일선을 타고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일봉 이제 수렴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21선도 60일선을 잠깐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가파르게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선과 121선과 60일선이 점점 모이고 있고요. 21선, 5일선도 같이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만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이평선이 모이는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요. 1000만주, 1500만주까지 터져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1000만주 가까이 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오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는 조만간 좀 1월 말 2월 초 정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움직임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60일선 자체가 이제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근 두 달간의 그 이평선 최근 두 달간의 그런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락하던 이런 이평선들이 서서히 이제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 자체가 전체적인 하락세가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분위기 좋게 좀 올라가다가 뭐 블록딜 그다음에 뭐 코스피에 대한 하락으로 좀 이제 너무나도 크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조금씩 이제 내린 거는 쉽게 내리고 좀 올라갈 때는 상당히 더디게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올라가는 만큼 지금 차곡차곡 이제 그 구간을 다져가면서 진행 중이고요. 17,400원을 지금 뚫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뚫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부족하고요. 거래량 한번 주목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뭐 투자자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기간 투자자가 24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간 투자자가 전체적으로는 좀 매수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 1월 16일 이후부터는 크게 뭐 많이 매수하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 투자자 뭐 사고 팔고 뭐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거의 매수 없었죠. 13,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간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조금 하락을 하였고요. 금융 투자 뭐 33,000주, 보험은 43,000주, 투신은 11,000주, 투신 보험은 계속 지금 연일 6일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67,000주 매도하면서 전에 매수했던 거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루씩 매도하는 날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제 12월 말, 뭐 11월부터 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가 이제 계속 연일 이어지면서 점점 수량이 늘어나면 좀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가끔 하루 정도 매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사모펀드도 지금 최근에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이 오늘 좀 매도를 하면서 기간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뭐 하루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뭐 이틀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움직임은 뭐 오늘 수급 자체는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이제 1100만 주 수준에서 유지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00만 주 가까이 지금 오늘 상승을 좀 했고요. 1160만 주에서 1200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 자체가 지금 좀 상승을 했는데 이 추세로 계속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잔고가 크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도 크게 많이 없고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200만 주, 한 40만 주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좀 늘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대차 잔고죠. 대차 잔고는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변화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860만 주로 어제와 동일하고 지금 추적 물량도 11,000주에서 아직까지 뭐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12.26% 정도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융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자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1월 18일에 지정이 되면서 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는 신규 이 융자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1월 21일 그 다음에 1월 25일이죠. 그 다음에 1월 26일자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신용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재미없게 흘러가는 움직임도 이 신용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때 움직임이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정도가 되겠네요. 금요일 정도에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계속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고 주가가 서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두산 밥캣 뭐 요런 이제 두산 그룹주들이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평균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밥캣도 이제 블록딜 물량이 좀 추례를 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서서히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이죠. 지주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추세 자체를 높여가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10만 원 갔다가 9만 원 됐다가 계속 떨어지면서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두산 뭐 계속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5,000원 요때부터 해서 14만 원까지 이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접근 자체를 이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면 요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서서히 지금 주가가 평균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 구간만 생각을 하실 테지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길게 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주가로 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꾸준히 좀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좀 오래 횡보를 해서 그렇지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좀 멈추었는데 추후에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 두산그룹주 전체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대충 좀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퓨어셀도 큰 갭 상승을 지금 메워가는 아주 오랫동안의 그런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바닥을 다지고 퓨어셀이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두산 퓨어셀, 두산 밥캣을 지금 아래로 두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두 개의 지분 가치가 높아졌을 때 같이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리포트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정 가치를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 그룹주가 지금 골고루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면은 상당히 지금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크게 특별하게 전해드릴 소식은 더 없고요. 오늘 가져온 소식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뭐 UAE에 관한 소식인데요. 사실 이제 후속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준비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37조에 대한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F 구성을 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 300억 달러에 대한 투자금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쓸지 부처별로 정교하게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융복합이 될 수도 있고 부처별로 나눌 수도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 혹은 이제 기업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 어느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제로 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결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사우디 정부와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와 그다음에 방산, 뭐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그 방향은 일치를 한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신재생 에너지와 이 원자력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이 사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지폐에다가 바라카 원전을 새길 만큼 지금 UAE에서 우리나라 원전 건설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 추가 건설이 예상이 되고 저 37조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해서는 국부 펀드와 이제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또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원전 산업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수혜가 떨어질지는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각 부처별로 준비를 탄탄히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기 이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인터뷰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계약의 체결 첫 단계다. 그래서 계약의 진행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00억 불에 대해서 이제 투자 약속을 한 상황에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이제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어떤 업종에 투자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UAE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부 펀드 투자 이외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이외에 이제 그 사우디 네옴시티처럼 UAE도 새로운 이제 시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바이 쪽에 증설이죠. 증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아직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먼저 투자를 한 것을 보면은 조만간 이제 그런 큰 투자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이고요. 폴란드 원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신 부총리라는 폴란드 민간 원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면담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맞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측의 원전 발주 의지가 굳건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양국 간의 투자 의향서를 좀 더 격상해서 맺자라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 간의 LOI 체결 이외에도 이제 정부 간의 그런 LOI 체결, 구체적인 LOI 체결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사업 타당성 조사 이후에는 확실한 구체적인 규모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정부 간의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전 사업을 좀 더 밀도 있게 추진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폴란드 측의 원전 건설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90% 이상은 수출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자신감이 있냐라고 물었지만 조금 이제 겸손하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수주 가능성과 그 다음에
UAE 투자와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병행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도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서서히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도 천천히 그냥 이 상황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코스피가 저점을 다지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금리에 대한 이 급격한 인상이 이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하락이 끝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상승도 끝나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저렇게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재미없게 거래량 없이 조금 올랐던 거를 뭐 금방 내려간다라든지 뭐 크게 상승 없이 횡보를 한다라든지 코스피가 좀 올랐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이유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뭐 만 원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좀 근거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방향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팔아버리면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사이클에서 최저점에서 그죠?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쉬움이 남을 것이고요. 이 원자력에 대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에너지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제 주가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이했던 것은 한전기술이 이제 좀 혼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수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출발할지 한번 계속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